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극한의 정쟁과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한국 정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인신공격을 일삼는 한국 사회. 이런 사회에서 나와 정치적, 사회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하는 건 너무나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자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국 총리에게 4년 동안 함께 읽고 싶은 책과 그에 관련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안 감독이 연출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원작 소설인 파이 이야기를 써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작가 얀 마텔입니다. 얀 마텔이 총리에게 왜 책을 보냈냐고요? 그는 정말 함께 독서를 하자는 뜻으로 책과 편지를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북클럽에 총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총리와 얀 마텔, 멤버가 둘밖에 없는 희대의 북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히 저항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면 한두 번 정도 편지를 보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얀 마텔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거의 4년 동안 격주로 꾸준히 101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읽지 않은 책들도 선정했고 그 책들을 열심히 읽고 총리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정치적 가치관이 다른 이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환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얀 마텔은 어떤 연유로 그런 북클럽을 만들게 됐을까요? 그는 정부 기관인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얀 마텔은 그곳에서 자신이 불청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란한 박수가 있었고 곧이어 하원 의원들은 다른 의제로 넘어갔다.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그대로 서 있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눈부시게 다양한 캐나다의 문화를 구축해온 지난 50년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겠다는 건가? 시인 니콜 브로사르가 어이없다는 듯 웃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 앉았다. 유럽인들이 문화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들에게 문화는 아주 매력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에 반해 캐나다 예술가들은 하원 이사당의 방청인석에 얼간이처럼 멍청하게 서서 더 중요한 일을 논의하려는 이들을 방해하는 회방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얀 마텔은 특히 하원 의사당에 있는 한 남자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한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를 위한 짧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 그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얀 마텔은 예술과 문화를 등한시하는 자국 정치인들의 태도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그런 사회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수상, 즉 총리가 그런 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에 그는 총리를 위한 북클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북클럽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북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총리의 답장은 한 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총리가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긴 했습니다. 얀 마텔은 4년 동안 7통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은 총리를 대신해 공무원들이 쓴 다분히 형식적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스티븐 하퍼 수상님을 대신해서 제가 선생의 편지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소설에 대한 선생의 견해를 즐겁게 읽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편지를 보내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얀마텔이 권한 책들은 문학작품이었습니다. 그가 총리에게 추천한 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얀마텔이 문학의 폭과 깊이를 체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얼마나 고심하여 선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같은 서구의 전통적 고전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림에 같이 기존 문학의 체계와 규범을 깨트리는 실험적인 작품들,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 줄리언 반스의 플로베르의 앵무새, 주노 디아스의 드라운처럼 현대 문학의 범주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미완성 소설 왓슨과 사람들, 앞서 언급한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비롯해 에거서 크리스티의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프랑스 아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 앨리스 멀로의 떠남 등 여성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중국 작가 루신의 광인일기,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후 정치적 탄압으로 독일로 망명한 작가 헤르타 밀러의 저지대 등 영미권과 서유럽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문학 작품들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근대와 현대 문학을 넘어 인류의 거대한 유산과 같은 고대와 중세의 문학도 추천합니다.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로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보다 1500년 정도나 앞선 인류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고대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 중세 독일의 영웅 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 그리고 중세 기사도 문학 가윈경가 녹색 기사입니다. 얀마텔은 문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품들도 추천합니다. 바로 아트 슈피겔만의 그래픽 노블 G, 마르안 사트라피의 그래픽 노블 페르세폴리스, 루이스 하이드의 논픽션 선물,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노랫말과 시가 담긴 노래하는 검은새, 그리고 알랭 렌의 감독의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과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쓴 이 영화의 각본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그래픽과 노블이 조합된 것인데 만화적인 그림에 문학적인 언어를 결합한 독특한 형식입니다. 문학을 넓게 정의하면 논픽션 역시 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포크 뮤지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듯 노래 가사 역시 문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고 하면 영화 역시 일종의 영상 언어라는 점에서 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얀마텔은 전통적인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소설, 희곡, 시, 서사시뿐만 아니라 그래픽 노블, 논픽션, 노래 가사, 영화까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문학의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얀마텔은 왜 총리가 문학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많은 책, 많은 편지에는 우리 지도자들이 무엇에서 마음의 양식을 얻고 어떤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가? 라는 하나의 본질적인 의문이 담겨 있었다. 소설과 희곡과 시라는 사색이 더해진 산물에서 배움을 얻지 않은 지도자라도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고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국민을 진정으로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꿈꾸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정치인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꾸고 상상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얀마텔이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어떤 문학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이 문학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단지 그 직책에 걸맞은 교양이나 지성을 갖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떤 책, 어떤 문학을 읽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는 그리스 비극이나 서사시 같은 이야기 형식을 일컫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일어난 일만을 다루지만 시는 가능한 일을 다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와 문학은 가짜가 아니라 가능성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일어날 법한 일, 가능한 일을 다루는 문학과 이야기는 역사처럼 일어난 일만을 다루는 실증의 영역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와 가능태라는 철학적 개념에 따르면 이야기는 단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이야기는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현실이 됩니다. 인간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가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좋은 사회를 상상하고 꿈꾸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학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논하며 이에 대해 글을 써보는 북클럽 이야기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북클럽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고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키노캔버스 별그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